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언론사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김성태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누군가 술 먹다가 김성태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일종의 마녀사냥. 검찰이 기소하면 미친 것이다. 검찰이 기소하면 미친 것이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이 나왔어요. 미친 것. 경기도지사 할 때도 4건으로 기소해 2년간 재판에 끌려갔지만 전국 최고 시도지사 평가를 얻어냈다. 그 최고 시도지사 평가와 재판과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경기도지사를 수행했다라는 의미로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이 말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수영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신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군가 술 먹고 김성태 전화를 바꿔줬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정치인이야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통화도 하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통화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주목할 거는 당초 전혀 모른다. 내의 한벌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제 와서 다시 한 발 빼는 모양새의 말을 했다라는 건 좀 의미심장하죠. 왜냐면 이거 술 먹다 김성태와 통화했다라는 뭐 의혹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통화하신 적 있다는데 라는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꺼낸 겁니까? 본인이 도대체 그런 얘기가 있던데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린 들은 적이 없어요. 본인이 들은 거죠. 누군가 통화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본인만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함으로써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실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화 통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난 기억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본인이 기억을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진이라던가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증언이라던가 이런 게 줄줄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혹시 검찰이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데 언제 통화했다 뭐 이런 게 나올 거에 대비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오래전 기억이라 기억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자기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요즘 그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김성태 회장을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쟁 중인데 법정에서는 사실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라는 건 뭐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니까 뭐 몰랐던들 알았던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죄를 받을 텐데 문제는 약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다 모른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최순실 씨가 이재용이랑 잘 알아가지고 말세피를 받았겠습니까? 알고 모르고가 범죄 혐의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걸 또 강조했거든요. 만난 적 없다. 그런데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앞으로 검찰이 뭐 뒤져보겠지만 직접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둘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만약에 변호사비를 대납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했겠죠. 뭐 김성태 회장이 직접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창구에 가서 돈을 뽑아서 이재명에게 줬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만난 적 없다? 이런 것으로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완전히 깨끗하다. 전혀 없다라고 볼 근거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누군가 술 먹고 김성태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은 안 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밝힌 이 대목. 이양수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분명히 통화한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검찰이나 언론이나 누군가가 그 통화한 기록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까 봐 통화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비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과거에 분명히 통화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본인 전화로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인이기 때문에 단체장 그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굉장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법이 있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마 직접 만나기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난 적 없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통화도 본인 통화로 직접 하지는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 전화로 통화를 하곤 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술 먹다가 누가 줘서 한 적은 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그 나중에
그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도 핵심을 피해가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었고 그 앞서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부패 사범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압수수색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발언했죠.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언론 보도 알았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는 없었고 다시 의원들이 언론 보도가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누구한테 보고받았냐? 혹시 정진상이냐? 라고 하자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화통화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3번의 기억이 안 난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3가지 경우가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저나 이양수 의원님이나 저런 상황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는 분이 갑자기 전화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거나하게 술 한잔 하신 상황이죠. 주변 사람한테 전화를 막 돌려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다른 분들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때는 문자를 먼저 하신 뒤 용건을 말씀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지금 냄새는 자욱한데 그 고기를 어디서 굽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에 뭐 변호사비 대납 얘기는 넣지 않는 걸 보면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그 주변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와 주변의 여러 그 혐의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여러 그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나 혹은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이 의미심장한지 혹은 계속되는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급발진 형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20일 동안에 김성태 회장 그 관련된 수사를 더 진행을 할 거고 기소 시점이 됐을 때 그 관련 혐의를 넣을 건지 말 건지는 이제 검찰의 실력이기도 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걸 밝혀내는 게 검찰의 역할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직을 두고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뤘죠. 네. 대통령 후보직을 두고도 겨루셨고 그 2번 토론회를 제가 다 봤는데 과연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박용진 의원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인터뷰에서 내가 경기도지사 때도 재판을 여러 번 2년간 재판을 갔는데 경기도지사로서 직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 말은 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도 당대표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문제없이 잘할 수 있다라는 의지로 많은 언론에서 풀이하던데 이 대목은 동의하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또 뭐 그 시점에 우리 당원들 누구도 도지사직을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있는 당의 시스템, 당의 안전장치죠. 당직자 혹은 국회의원 등이 본인의 뇌물과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는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을 시,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붙여졌을 시, 이 당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는 문제가 당헌 80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당헌 80조가 지난 당대표 선거 시절에도 뜨거운 감자였고요. 그 당시 비대위원회에서는 이 당헌 80조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걸 했는데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당헌 80조를 사실상 이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도지사 시절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도지사 시절에도 도지사를 관두시라 뭐 이런 논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당원권을 정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다른 얘기인 거고요. 지금도 본인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하고 당으로서는 그래야 당도 살고 이재명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치 공세는 정치적인 승리로 끝을 내는 거지 우리가 피켓 10장, 20장, 100장 들고 뭐 국회의원 10명, 20명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공세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같이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80조,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했을 때 뇌물 등의 혐의로 당직이 정지되는,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정지가 되는 거죠. 이 당헌 80조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주장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뭐 의미 없는 말이다. 의미심장한 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간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어야 정리를 하죠. 아 여기 누가 그 쓰셨네. 확 지나갔는데 내복사의 문제.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는 이재명 대표. 물론 어제 그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 만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일관되게 나왔습니다.